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0% 가까이,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기세면 10대 증권사가 전망한 평균치였던 4,600까지는 단 300포인트 정도 남은 겁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인데 이렇게 다 같이 올라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사실 너무 단번에 오르기도 했고 주말 사이에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이 격화된 바가 있어서 오늘은 국내 증시도 긴장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그동안 미국으로 마약이 유입되는 주요 통로로 베네수엘라를 꼽아왔는데 급기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 압송까지 했죠. 이로 인해서 베네수엘라가 정권을 안전하게 이양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시츄에이션들이 향후 국제 유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이벤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현지 시간 6일부터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CES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증권사들의 추정치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빠르면 목요일쯤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베이스로 지난주 첫 거래일의 상승분을 이어받을지 아니면 반납할지 그 흐름이 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이제 모닝콜 울렸으니 일어나서 썰전 풀러 가보시죠. 자,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썰전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간중간 연휴가 많다 보니까요. 이제서야 진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한 느낌도 듭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주말 사이에 또 미국과 갈등이 좀 격화된 바가 있어서 여러모로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겠죠. 반도체는요, 우리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미국도 좋았어요. 결국 마이크론 얘기도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자체를 끌고 갔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에 빠르면 목요일 날 나올 걸로 예정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전까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당초에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고 올라갔다면은 이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마이크론의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네.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관건은 아마 삼성전자가 과연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냐가 관건일 거예요. 지금 일단 목표치가 올라가면서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는 그 4분기 전망을 20조 이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평균치를 보면 한 16조 이 정도의 수준인데 어쨌든 간에 20조 이상의 어떤 그런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그런 전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그 전망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와 관계돼 있는 반도체 산업과 관계돼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호재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주가에는 어떤 선수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적 레버리지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점유율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HBM 같은 경우도 출하량이 올해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무엇보다도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지금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네.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은 말할 것도 없고 SK하이닉스와 대비해 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은 오히려 저평가의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에는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4분기 실적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뭐 4분기 실적은 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이 아니고 올해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갈 것인지 여부 그리고 지금 그러한 전망들이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평가 메리트를 업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7%나 올랐어요. 거의 뭐 지수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7%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라서. 그러면 오늘 어떻게 조금 빠져보면은 여전히 이 지금 자리가 괜찮다고 보세요? 사실 실적 뭐 전까지. 금요일 날의 상승은 저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날 뭐 반도체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그 어떤 성격이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하루 축소시켜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올해 장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뭐가 좋을까 하고 그냥 그런 업종들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부분들이 그날 조금 어떤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거기에 따른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겠죠. 필연적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조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사는 조정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주말 동안에도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체인 쪽으로의 낙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수주 공시를 발표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규모의 다관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예요.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밸류체인 쪽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은 결국은 이러한 그 수주에 대한 향후의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말씀 중에 파는 조정이 아니라 사는 조정이다라는 데 딱 귀에 꽂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주말 사이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P5 평택 공장의 가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있습니다. 뭐 또 국민연금이 보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 소부장의 비중을 좀 늘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대표님 어떤 소부장에 관심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사실 계속 소켓 뭐 이런 쪽일까요? 그거 사실은 저는 그냥 명확하게 금요일 날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고 사실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의 어떤 그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좀 전파가 됐는데 결국 좀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장비 쪽에서 지금 가장 좀 최근에 얘기도 많이 나오고 부각이 되는 게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 또 그리고 얘기 뭐 좀 소재 부품 쪽에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 또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뭐 장비 쪽에서는 제가 좀 꼽는 종목들은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라든가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또 소재 부품 쪽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 한소이 케미칼 독립세미캠 같은 종목들 그리고 테스트 검사 쪽에서는 DI라든가 리노호 같은 종목들 소위 레거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조금 그 종목들 물론 뭐 다른 종목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좀 압축을 시켜놓으면은 그 정도의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 저희가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정리 좀 마무리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장에서 줄줄이 급등했던 우리 주도 섹터로 기대감을 가졌었던 섹터들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봇주 안에서 와 LS 티라유텍까지 상한가를 터치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큰 특징이라 하면 LS라는 게 들어간 거. 그러면 다음 타자는 또 두산이 들어간 두산 로보, SK랑 엮여 있는 유일 로보 뭐 이런 쪽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로봇
업종은 지금 제가 이제 엘스트라이트의 강세를 보면서 예. 이제는 정말 오를만한 종목은 다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예. 지금 순환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CS가 임박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뭐 거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막상 CS가 시작이 되면은 로봇주들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이번에 이제 아직까지 조금 또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CS에서 어떤 그 뭐 로봇 솔루션이라든가 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선보일 예정인데 네. 이제부터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그 피지컬 AI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CS2016의 메인 테마이기도 한데 네. 그 단순히 피지컬 AI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여부가 이번에 아마 CS에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그 부분에 아마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그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포커스는 그런 쪽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기대감이었다면 올해는 구체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만약에 CS 기점으로 차익이 좀 나온다면요. 로봇은 옥석이 분명히 가려질 텐데. 그렇죠.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LCL 만도라든지 이런 밸류체인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두산 로보틱스가 더 희망적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현대차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인 어떤 메리트가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런 그 제 뷰는 그대로 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어떻게 또 보실지 궁금합니다. 뭐 줄줄이 신고가인데요. 뭐 많이들 아시는 기업이죠. 스피어라든지 세트랙아이, HVM, 세압 ST지주 저희가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관련주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었던 종목이고요.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대표님이랑 저희랑은 또 우리 하나 시스템 위주로 조금 네. 뚝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나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 시스템만 조금 미지근해서 이건 기다리면 때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지금은 저는 예. 중소형주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매를 그렇죠.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예.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금요일 날의 강세는 저는 뭐 어떤 다른 재료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올해 그만큼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이 맞아요. 선반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좀 상대적으로 안정한 종목을 보신다면 저는 하나 시스템을 계속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제주도에다 우주센터를 준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성 제조라든가 핵심 부품, 발사까지 독자적으로 우주 밸류 체인을 완성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당장이야 중소형주들의 탄력성이 더 좋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영역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스텐 같은 종목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을 길게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랑 또 연결고리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모멘텀으로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 싶은데 1월 달에 일정 한번 보시면 스타쉽 발사, 뭐 나사에서도 발사하는 게 있고요. 누리호 발사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좀 뚝심 있게 밀고 가는 전략을 또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조금 연장선에서 살펴볼 건요. 방산이지 않나 싶어요. 이건 조금 짧게 그냥 들어가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이랑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아요. 뭐 한 나라인데 나라를 통치한다 뭐 이런 워딩도 나오고 있고요. 방산이나 유가에 좀 상승 트리거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산주는 사실 이제 뭐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슈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그거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정유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단기적인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뭐 베네수엘라 요번에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제 저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부였다가 이제 체포한 것도 그렇죠. 같은 맥락이겠지만은 결국 저거는 석유와 관련된 얘기죠. 근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가 세계 원유 매장량 1위고 근데 지금 석유 인프라가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네. 그 복구를 뭐 이제 그 이 해주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미국이 잘 키워가지고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명확해요. 저유가 저금리 저물가를 위한 어떤 하나의 포석인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튀어오르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국의 의도가 성공을 한다면은 저유가가 굉장히 더 길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유주들이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크게 우리가 여동할 너무 필요는 거기에 없네요.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다. 네.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오히려 주가가 역으로 그 부분에 괜히 뭐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크게 또 발목을 부정적으로 또 잡힐 돌아올 수 수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 전쟁 이슈가 나오면요. 국제유가가 얼어붙어서 급등할 거라고 추정하기 마련이지만 이번 사태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인프라를 복구하면 유가 하락에 기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저희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볼까요? 오늘 일정 가운데 하나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사절단도 무려 200명, 200분이나 같이 총동원해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지난 거래일에 컨텐츠, 게임, 화장품, 뭐 정태주까지 다 갔습니다. 이 안에서 의미 있는 쪽은 어딜까요? 역시 이제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 사드 이후에 이 부분은 서서히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뭐 한알령이라는 부분이 딱 그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어떤 시그널들은 분명히 완화가 되고 해제되는 그렇죠. 쪽으로의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역시 이제 뭐 엔터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강도가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게임주 같은 부분이에요. 게임주는 사실은 워낙 주가가 모든 진짜 업종을 안 통틀어서도 맞지.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그만큼 뭔가 게임. 이런 그 재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강도가 또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뭐 금요일 날 나타났던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선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엔터 게임 이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게임이 그쵸 손이 안 나가는 거는 우리 모든 투심이 비슷한가 봅니다. 네카오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담고 있을까요? 이게 일회성 상승이 아니라 그죠? 한 12월 말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예. 분명히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네이버나 카카오나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AI 에이전트에 대한 본격적인 적용이죠.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쇼핑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기존 서비스 전반에 네. 그 생성형 AI를 녹여내는 그 온서비스 AI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아마도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서서히 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결국 최근에 이제 그 소브린 AI 관련해서 뭐 국가대표 AI 관련된 1차 시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이제 소브린 AI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올해부터 역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디지털 금융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맞아요. STO라든가 이러한 어떤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까지도 지금은 이제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뭐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오. 언제적 네카오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랜만이라서 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끝으로 저희 대미를 오늘 장식할 종목은 이거죠. 셀트리온입니다. 네. 대표님, 네. 저희 지난주에 바이오 다 가는데 우리 셀트리온만 안 가요. 그러니까 부스팅 나올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 그 말이 무섭게 12%. 물론 하루라서 네.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좀 시작됐습니까? 이게 실적 전망도 좋지만요. 이랄릴리 공장만 인수한 게 아니라 또 그 체결을 받았더라고요. 생산 계약을.
결국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실적이 예. 그동안 나빴던 게 아닌데 다만 시장에서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고요. 예.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가장 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부진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강자들의 맞아요. 강세가 저는 올해 좀 이상을 하고 있어요. 뭐 오.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녹십자 종목들이죠. 뭐 예를 이런. 그렇죠. 네. 그런 녹십자도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이 서서히 그렇죠.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적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언제부터 이제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맞아요. 반영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원가 구조의 개선이라든가 고수익 신제품 중심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이라든가 네. 결국 이제는 수익성 개선에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이제부터 조금 이제 금요일 날에 상승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은 서서히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좀 그 기대를 우리가 좀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이오 하면 비만, 시밀러, CDMO 할 것 없이 다 갔는데 그쵸? 셀트리온만 참 못 가서 아쉽다했는데 드디어 첫 거래일에 신호탄을 쏴줬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 다뤘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거래일은 올 한 해 전체적인 기대감에 반영한 것 같아서 저희가 섣불리 기대를 거는 건 또 오바일 수도 있겠고요. 오늘 어떤 식으로 옥석 가리기의 기준을 삼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미치는 시장에 영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뭐 조금 시장이 이 부분에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뭐 장기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내일부터 이제 CES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그 관련된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의 또 새로운의 또 빌미가 될 수도 맞아요. 있어요. 예. 그것까지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역시 중국 관련주의 단기 모멘텀 역시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또 이제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혼재가 돼 있을 거예요 시장이. 네. 그러면서 여전히 뭐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해요. 첫날부터 코스피가 4,300을 뚫었다는 거는 예.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결국 올해 시장의 방향성을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방으로 본다? 예, 그렇다면 역시 이제 이렇게 뭔가 기회가 중간중간에 왔을 때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대응이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그런 우리의 올해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은 확실히 시장이 상방이라고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에 끊임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을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들 오늘 그리고 모멘텀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